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50 정치 맞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를 갖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서울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시민 임병식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접 선거운동해야 되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선을 제외하면은 단일 선거로는 아마 가장 화제가 되는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가 아닐까 그렇죠. 하는데요. 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장 후보는 등록이 0명이에요.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3파전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3파전 양상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1등이 박영선, 2등이 나경원, 3등이 오세훈 이렇지만 이렇게 그냥 줄 세우면 안 되고 전체 총합을 보면은 민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범야권의 총합은 한 51.3%가 나왔었고요. 여권 같은 경우는 한 37.1%,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야권이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그리고 서울 시민들께서 서울시장 선거에는 관심이 없다. 사실 유명한 순서대로 그냥 나열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좀 4개월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자 한마디 해도 돼요? 꼰대라고 이야기 듣는 거 아니에요? 일모도원이라고 그래서 해는 기우는데 참 갈 길은 멀은 거야. 참 다급하죠. 보궐선거가 불과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해는 저 곧 떨어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갈 길이 멀은 거야 지금. 어떤 정책을 기발한 거 내놓으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서울 시민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뭔지 거기에 좀 주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김민석 의원을 잘 알면 그렇게 조언을 해주겠는데 제가 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정책 선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안이 너무 쌓여 있고 너무 뉴스가 원래 선거는 정책 선거가 없어. 근데 이 공교롭게도 박영선 장관, 그다음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분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명확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지 않은 일로 지금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특히 여성 문제에 관련돼서. 그래서 특히 남자 후보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잘못 내밀었다가 크게 표도 못 얻으면서 깨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제가 재미있는 걸 봤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그 공무원 노조가 여론조사를 자체를 했더라고요. 아, 네. 박영선 장관과 계속 일하고 싶다가 한 71%. 이것도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또 내부 자가 발전한 거 아닌가. 이게 관변 여론조사인데. 여하튼 박영선 장관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 이미지가 많이 안 깎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국회에 있을 때는 안티가 많았건 자체 내에서도. 근데 박영선 장관은 장관으로 가서 지금 이제 그쪽에 국정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여론조사도 좀 힘을 받았을 거라 보는데, 그다음에 나경원 같은 경우는 자녀 문제에다가 또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 워낙 그 여당으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추스르기가 지금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심적 부담을 좀 안고 있는 것 같고요. 오세훈 전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가서 되면은 정말 해피한 상황인데 만약에 안 되면은 서울시장도 못하고 이제 대선 주자로서 가능성도 이제 완전히 이제 날아가는 거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도 대권 주자라고 언급되는데 스텝이 서울시장 끝난 다음에 한 번도 제대로 밟힌 적이 없어요. 그 보면은 무상급식 관련해서 투표라고 물러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종로에 출마했단 말이에요. 20대 선거에서. 근데 이제 정세균 총리한테 심하게 깨졌어요. 그 다음에 탄핵 때 이분이 다시 나타났는데 바른정당이라고 이제 새누리당에 떨어져 나온 탄핵 찬성파들이 당을 만든데 거기 최고위원을 맡았어요. 오세훈 최고위원이었어요. 근데 밖에 있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무소속인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게 논란이 막 커지려는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이 딱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조용하시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딱 합니다. 광진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나가서 황교안 대표 때 좀 크게 졌죠. 그래서 이제 광진에서 고민정 의원이죠. 이제 전 청와대 대변인한테 졌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험난한 정치 역정을 겪고 오시면서 정치 생명이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대로 저격을 하네요.
그러니까 박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특히 조심성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개각에서 자기가 풀어지기 전에 서울시장에 나간다라는 말은 절대로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박영선 장관님,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님, 그다음에 네. 박주민 의원님 정도는 이제 나올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다 좋은 분들이에요. 박주민 의원은 좀 신선한 감이 있잖아요. 우상호 의원은 또 원내대표까지 한 중진이고 박영선 장관이 나올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 분이 색깔이 확실해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친문 핵심 네, 층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장관님은 사실은 비주류지만은 확실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주류 이제 운동권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단순히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만 갖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뭐 친문 지지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 벽을 깨는 게 저는 쉬울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오히려 우상호 의원하고 박영선 장관 정도가 양강구도를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중립적인 이미지를 갖고 당내에서도 크게 안티 세력이 없어요. 박영선 장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자를 하면서 쌓았던 대중적인 또 친화력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둘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같은 데는 뭐 핀란드 총리도 그렇고 뉴질랜드 총리도 그렇고 여성이 하잖아요. 그런 추세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여성이 총리 한 거 빼놓고는 이런 지방 서울시장도 지금 자치단체장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대 흐름을 볼 때도 저는 이제 여성 시장이 나올 때가 됐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한테 맡기는 뭘 잘합니까? 맞습니다. 매일 싸우고 또 나중에 뭐 교도소 가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야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름 불러드릴게요.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 조은희 서울서초구청장, 이종구 전 의원.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잘 몰라요. 제가 서초를 살잖아요, 또 마침. 그래서 우리 서초의 조은희 구청장, 민주당이 말 그대로 그냥 깡그리 쓰러는 딱 하나를 못 뺏은 데가 서초죠. 그만큼 그분이 경쟁력 있게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저도 서초 국민이지만은 그 만족도가 높아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은희 야당에서 후보라면 이런 분을 이제 높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성인데 이혜훈 의원 정도가, 그나마 제가 아는 나머지 분들은 저도 이름이 굉장히 낯선 분들이 많더라고. 이혜훈 의원은 얼마 전에 또 헛발질을 하셨죠. 자기 무주택자다. 근데 재산이 상가만 해도 뭐 아파트 상가 것만 해도 60억이 좀 넘는데 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배제하고, 사실 이분들이 진짜로 공천의 깃발을 잡을지는 저는 미지수거든요. 흥행을 위한 그런 후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게, 아까 제가 그 나경원, 오세훈 의원 뭐 평가를 좀 짤막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신선한 이미지 상대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지명도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건지 정말 어떤 참신성인지 따져볼 때 아마 김종인 위원장 같으면 후자 쪽에다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할 것 같으세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 네, 오세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 선거 지면 진짜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끝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차출하지 말라고 선을 긋는 것 같고, 이번 선거가 여성 중심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데 조은희 구청장,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하고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적당한 포인트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승리의 경험을 자신이 이제 심어줘야 대선까지 패배만 했던 사람이 그 대선에 나오긴 좀 어렵잖아요. 한 달 후에 한번 검증을 해. 5만 원씩 넣어놓아요. 그 흥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나오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나올 걸로 보시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여나 또 떨어지면 그냥 그때는 진짜로 이제 저 망우르로 가야죠. 네.
인물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구도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최근 윤석열 사태 그리고 이제 부동산 파동 같은 걸로 여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정부 여당 심판론이 50.6% 그리고 여당 지지론은 한 38.7%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시죠? 방금 말씀 다 말씀해놓고 다른 건 없나요?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국정 운영하고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질려버렸을 때 난 솔직히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두 번째는 이거에 못지않은 그런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뭐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열이 받으니까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런 여론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 지금 반년 이상 이렇게 뭐 검찰이니 뭐 이런 문제로 쌓여있잖아요. 사실 이것들이 국민 현안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예. 여권에서 좀 이제는 다 매듭지어야 된다. 더 이상 검찰이나 뭐 추미애, 윤석열 이야기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나 민생 중심의 국회로 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왜 시원시원하게 못하느냐. 공수처 밀어붙이고 뭐 공정경제 3법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딱 끊고 나면 지지율이 회복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달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좀 끝내자 이런 의미가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사실. 우리 박영훈 위원장이 굉장히 올바른 시각을 가진 청년 정치인이라는 걸 항상 느끼는데 오늘 보니까 더 지금은 정면 돌파할 때가 아니고 국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될 때거든. 이 매듭을 끊어내면은 지지율이 반등할 거다. 저는 아마 더 악수를 두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 또 바로 해보면은 더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선거 얘기로 돌아가가지고요.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여당 지지율이 좀 압도적이었어요. 한 60단 30 정도? 이게 반등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 않죠. 지금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여당이 조금씩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고 이 국회에서 모든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논의로 가는 게 사실 반등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려오시고 다른 분으로 바뀌었잖아요.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을 선보인다면 이것도 반등 구간이 되지 않을까. 터닝 포인트 찾기가 쉽지 않다. 뭐 그럴 만한 수단도 없어요. 만약 있다면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자살골 넣거나 자해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조금 반등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 그 정도 되면은 뭐 이게 조금 약간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앞으로 이 주제는 여러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흐름을 기록을 하는 차원에서 12월에는 나는 어디가 이길 것 같아.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한 3% 이내에서 좀 이기지 않을까 간신히. 서울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하면서 좀 박빙을 이어갈 것 같은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두 분 다 민주당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제 생각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든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